收看我的频道的朋友们，大家好，我是花溪。今天我来到位于仁川的唐人街，제 유튜버를 시청해 주시는 회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제가 인천에 있는 차이나타운에 왔습니다. 边学习边旅行给大家介绍中国的文化和历史. 한편으로는 공부를 하며 한편으로는 여행을 하는 컨텐츠를 진행하며 여러분들에게 중국 문화와 중국 역사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各位熟人中在韩国学习中国话的中国人或在中国学习中国话的韩国人给大家介绍一下我的频道. 한국에서 한국어를 공부하는 중국인들이나 중국에서 중국어를 공부하는 한국인들에게 저의 유튜브 채널을 소개해 주십시오. 今天我们要学习的关键词是什么？我给大家介绍一下. 오늘 우리가 배워야 할 학습 키워드는 무엇인지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겠습니다. 位于仁川的 Chinatown 唐人街和现在的中华人民共和国一点也没有关系. 인천에 있는 차이나타운과 현재 중화인민공화국은 관계가 조금도 없습니다. 제가 오늘 차이나타운에 와 있기 때문에 차이나타운에서 중국어로 아는 체를 좀 해봤습니다. 곳곳을 소개하면서 기회가 닿는 대로 중국어 간판이나 중국어 또 회화가 된다면 조금씩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뒤에 보이는 공화춘이 저기 보여요. 공화춘이 카메라로 잡히고 있는 공화춘이 보이죠? 공화춘은 우리나라 개항 이후 우리나라 코리안 스타일의 자정민이 탄생한 곳입니다. 처음으로. 그러나 역사를 제대로 배우기 위해서 하나의 진실된 사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공화춘은 상표만 우리나라 사람이 사서 등록한 곳입니다. 그래서 공화춘이라는 상호에서 우리나라 최초의 코리안 스타일의 자장면이 만들어진 것은 맞지만 저기 보이는 공화춘과 화교는 관계가 없습니다. 제가 바라보고 있는 저 아래쪽에 입구에 보면 중화제 차이나타운 거리라는 뜻입니다. 그 당런지에라는 말을 쓰기도 하고요. 당나라 사람들의 거리라는 말인데요. 당런지에 중화제 건물이 보이는 그 바로 입구에 좌측에 보면 골목길에 신승반점이라고 있어요. 그 신승반점이 공화춘의 창시자의 자손들이 운영하는 가게입니다. 그러니까 실제로는 신승반점에 계시는 분들의 조상분들이 우리나라의 코리안 스타일의 자장면을 만드신 거고, 지금의 공화춘은 한국분이 2000년대 넘어서 공화춘의 간판을 사서 상표 등록하고 지금 운영하고 있는 곳이기 때문에 공화춘은 화교, 화치아오는 매우 관계가 없습니다. 오늘 차이나타운 여행을 하면서 곳곳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광제의 거리, 그리고 조개지, 그리고 음식의 거리 곳곳을 설명하면서 중국어로 써있는 간판이나 이런 것들을 조금씩 읽어드리고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보시죠. 엄청난 분들이 와 계세요. 여기에 지금 먹거리 골목인데 한국 분들이 한 60~70% 되는 것 같고, 나머지 분들은 중국 분들이 중화인민공화국에서 오신 분들이 여기를 지금 구경하고 계시는데, 꽃길 따라 역사 여행은 문화와 역사를 공부하는 곳이기 때문에 이곳 촬영보다는 역사적인 내용들을 조금 더 촬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황제의 거리로 올라가서 삼국지 거리도 가고 조개지도 구경하고 이렇게 구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오시죠. 자, 인트로 부분에서 제가 설명드렸던 이곳이 공화춘이에요. 그러니까 이곳이 한국에서 처음으로 코리안 스타일의 자장면을 탄생시킨 곳인데,
그 창업주분은 저 밑에 내려가셔서 창업주의 자손들이 신승반점에서 지금 운영을 하고 계시고, 그 창업주분이 폐업을 하실 때 간판에 상표권을 이분들에게 팔았어요. 그래서 저분들이 이제 상표권만 인수를 해서 지금은 화교가 아닌 한국 분들이 운영을 하고 계십니다. 유튜브를 보시면 이 식당이 굉장히 유명하게 잘 나와요. 엔징다 판디엔이에요. 중국어 엔징다 판디엔. 이게 자장면은 전부 까만 춘장을 볶아서 만들죠. 그런데 엔징다 판디엔에서 아마 백색 짜장면을 만들어서 판매를 했던 그곳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 저를 따라서 황제의 거리로 올라가 보겠습니다. 황제의 계단이네요. 왕의 길. 자, 같이 올라가시죠. 안녕하세요. 하나, 둘, 안 내면 진짜 가위가위보. 문화와 역사를 소개하고 있는 유튜버를 채널하고 있습니다. 네. 구경하십시오. 여기 이제 차이나타운에는 올라가시면서 역사를 공부해야 되니까 잠시 멈추고 신해혁명, 1911년에 발생했던 신해혁명에 대해서 네이버에 검색을 하시고 신해혁명에 대해서 잠시 공부를 해보세요. 그러면은 차이나타운은 중화인민공화국하고는 관계가 없다는 것이 무슨 뜻인지를 아시게 될 겁니다. 그거에 대해서 제가 또 설명을 드릴게요. 유튜버 하시나 봐요? 네, 저도 유튜버예요. 그래요. 문화하고 역사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누르고 댓글 눌러주시면 저도 같이 마팔로우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빠한테 드렸어요. 갖고. 응. 감사합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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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해혁명에 대해서 검색을 좀 해보셨나요? 중국 역사에 대해서 짧게 한번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차이나타운을 이해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실 거예요. 청나라 말기에 청나라가 철도를 국유화하겠다고 발표를 하죠. 그래서 그 계기로 우창봉기가 일어나고 우창봉기가 이어져서 신해혁명으로 일어나는데요. 그게 1911년도죠. 신해혁명 이후에 중화민국이 탄생되는 겁니다. 손문에 의해서. 그 역사를 1949년도까지 그 과정을 한번 쭉 설명을 드려볼게요. 1919년 우리가 3.1운동을 할 때 5.4운동으로 이제 중국에 영향을 주고, 1924년도에 국공합작, 1931년도에 만주사변, 1937년도에 중일전쟁이 일어나죠. 그 중일전쟁 때문에 다시 국공 2차 합작이 일어나고, 그리고 1941년도에는 태평양전쟁이 일어나고, 1945년도 5월에 독일이 패망, 1945년도 일본이 패망하게 됩니다. 그 이후로 중국 내에서는 공공의 적인 일본이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공산당과 국민당 간의 치열한 내전이 강하게 일어났던 시기가 1945년부터 1949년도까지입니다. 그래서 1949년도에 장개석이 대만으로 밀려나고 지금의 중화인민공화국이 1949년도에 탄생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중화인민공화국, 지금의 중화인민공화국과 장개석의 대만의 후손들이 이곳 차이나타운에 형성했던 이분들과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올라가시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황제의 길과 차이나타운을 중국 사람들의 거리라는 똥화지를 하고 당런지에 당나라 사람들의 거리라는 말을 쓰기도 하거든요. 그러면 화교는 명나라 때 이제 화교라는 말이 나오는데 당나라는 더 위에요. 근데 왜 당런지라는 말을 쓸까요? 당나라 때 중국의 문화가 가장 발달되었기 때문입니다. 황제의 거리를 올라오면 끝에 삼국지의 역사를 그림으로 벽화로 이렇게 쭉 그려놓은
곳이 있어요. 이 길을 따라서 저 위에서부터 지금 그림이 계속 벽화로 이제 그려져 있는데, 저는 조개지 쪽으로 내려갈게요. 조개지 쪽으로 내려가면서 여기 나와 있는 벽화의 그림들 중 새로운 특색이 하나 있어요. 그 특색에 대해서 하나 설명드리고 조개지 쪽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고조의 통일. 요거 제가 어디서 설명드렸죠? 장릉, 인조 장릉편에서 문관이 이제 복두를 하고 있고요. 계단식 모자 복두를 하고 있고 호를 들고 있었다고 설명드렸잖아요. 아직 안 보신 분이 계시면 인조의 장릉편을 한번 보세요. 호를 이렇게 들고 있는데 그 홀이 봉건제, 주나라가 최초의 통일을 하고 주나라가 첫 번째 생기면서 봉건제가 있었고, 진시황이 중국을 통일하면서 군 현제를 실시하고, 그 다음에 한 고조가 군 국제를 실시하고, 한 무제가 군 현제를 다시 실시한다. 그런 과정에서 봉건 국가에게 임명장을 내리는 것과 같은 그런 것을 줬던 것이 홀이다라고 설명드렸는데, 한 고조가 초한지, 장기판에서 나오는 초나라와 한나라가 싸우는 그 장기판에 나오죠. 그 한 고조가 유방입니다. 삼국지를 배경으로 이제 벽화가 이렇게 계속 그려져 있는데요. 삼국지 작가는 나관중이죠. 나관중, 이제 그 명나라 때 소설들이 대부분 태어나요. 수호지나 초한지나. 이 부분은 지금 관우가 독화살을 맞고, 그리고 화타가 독화살을 빼고 독을 이제 치료하기 위해서 살을 째는 뼈를 긁어내는 그런 과정인데, 그때 관우가 아픔을 참으면서 바둑을 두었다, 그런 내용이 있어요. 그래서 나관중의 소설을 보면 이 장면이, 소설은 실제입니다. 소설이긴 하지만 그 삼국지의 배경은 실제 삼국시대 그대로 배경을 했습니다만은 요게 이제 각색된 거예요. 화타는 관우가 살아있을 때보다 200년 전에 죽은 사람이에요, 이미. 그래서 나관중이 이제 각색을 한 거고, 가면서 또 설명을 드릴게요. 적백대전. 이 영화로도 제가 한 5번은 본 것 같은데, 대단한 대작이죠, 적백대전. 요 계단을 따라서 내려가면 여기 지금 앞에 보이는 게 공자상입니다. 공자상을 중심으로 좌측이 일본, 우측이 청나라가 조계지로 사용했던 자리입니다. 조계지는 치외법권이 인정되었던 곳이고요. 1883년에 여기가 개항을 하는데, 여기서부터 설명을 드려야 조금 더 이해를 하시겠구나. 1875년 우리가 강화도 시리즈에서 공부를 했죠. 많이 공부를 했죠. 강화도 시리즈에서 아직 못 보신 분들은 강화도 시리즈를 보시면 자세하게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1875년에 운요 사건, 일본이 자기들 마음대로 와서 강화도를 측량하는 사건이죠. 그걸 빌미로 그때 이제 작은 전투가 일어나니까 1876년에 강화도 조약이 일어났단 말이에요. 최초의 우리나라의 불평등 조약. 그러고 나서 인천이 개항을 해요. 1884년도 개항을 하면서 그때 당시까지만 해도, 이게 1884년이면 그 전 82년 이모군란, 84년 갑신정변, 이때만 해도 청나라가 아직 건재하고 있었기 때문에 좌측은 일본, 우측은 청나라로 이제 항구를 나누어서 점령을 하고 있었던 거고, 치외법권이 인정이 되는 조계지로 활용을 하고 있었죠. 내려와서 이쪽으로 촬영해 주세요. 아마 후손들이 이걸 세웠겠죠, 공자상. 제가 이걸 한번 읽어볼게요. 公元前552年到公元前479年 21년과 51년이니까 72, 그리고 만으로 계산되고 73세에 공자가 돌아가셨네요. 여기 이 기록을 보면 기원 전이에요. 공元前이니까 기원 전 73세에 돌아가셨고, 서양에서 처음으로
돈을 받고 공부를 가르친 사람들이 소크라테스 이외에 그 사람들도 이제 돈 주고 공부를 했잖아요. 그 사람들이 이제 서양에서 최초로 돈을 받고 공부를 가르쳐 준 사람들을 소피스트라고 하죠. 동양에서 처음으로 돈을 받고 공부를 가르쳤던 사람이 공자입니다. 네. 지금 이거 바닥을 보면은요, 전부 다 복원이고, 요 계단만은 1883년 개항 당시의 조개지 그 당시 때의 물건으로 보이네요. 여기까지 계단 타고 내려오면, 이거 좌측이 일본 조개지였고, 우측이 청나라 조개지라고 설명을 드렸어요. 이쪽에 이제 청나라 영사관이 있던 건물 자리고요. 겉에만 아직도 그 일본식 그 일본 형태로 그대로 좀 남아있네요. 청일 조개지 경계가단, 여기 내용을 한번 좀 읽어볼까요? 1883년 일본 조개를 시작으로 1884년 천국 조개가 설정되는, 1884년이면 우리나라에서 이제 큰 사건으로 갑신정변이 일어났던 해고, 83년 이전으로 올라가면 82년에는 이모군란이 있던 해죠. 이때까지만 해도 청나라의 위엔스카이가 우리나라를 지배하고 있던 시기니까 일본식 건물 조개지였던 곳과 청나라 조개지였던 것을 이렇게 해서 차이나타운의 안쪽에 있는 역사와 문화에 대해서는 기본적인 것은 좀 설명을 드린 것 같아요. 여러분들과 함께 먹거리 쪽으로 가서 이 골목으로 올라가면 이제 먹거리 골목이 나오거든요. 먹거리 구경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